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외과 수의사가 알려드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슬개골 탈구 수술에 이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디스크 수술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주는데요. 사람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와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치료가 권장되는지 오늘 외과 수의사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저희가 흔히 쓰는 디스크라는 용어는 질병명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편의를 위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스크라고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물인 디스크는 추간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뼈를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해부 구조를 보면 겉부분에 단단한 껍질인 섬유륜과 안속에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껍질인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면 수액이 튀어나와 척수신경을 누르고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아지가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서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크게 유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안 좋은 자세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 이형성증, 연골 이영양증인 품종에서 디스크 질환이 잘 발생하곤 하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형성이라는 표현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강아지 외소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연골 이형성증이 있는 강아지는 다리가 짧은데 대표적으로 닥스훈트, 웰시코기가 있습니다. 이 영양증은 조직의 퇴행을 의미하는데 여기선 연골의 퇴화를 의미합니다. 연골 이영양증 품종은 어린 강아지일 때부터 그 안쪽에 있는 수핵의 조기 석회화로 인해 디스크의 퇴행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품종인 비숑, 말티즈, 푸들, 요크셔 테리어, 시추 그 외 많은 품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품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연골 이형성증, 연골 이영양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품종에서 주로 3에서 7세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죠. 이런 유전적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나이가 노령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집에서 나타나는 디스크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통증 반응입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목 쪽을 아파하고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쪽을 아파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식욕이 좀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 숨으려고 하거나 사람의 손길을 좀 피해서 도망가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복압이 올라가서 배를 만져보면 빵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보호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안았는데 아기가 깽 하고 아파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허리를 앉다 보면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느껴지곤 합니다.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간 경우에는 보행 이상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비틀거리며 걷는다든지 발등으로 걷는 어떤 너클링 증상, 또 더 심해지면은 마비 증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인 결손으로 인해서 대소변을 스스로 못 가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주목해 주세요. 디스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단계가 수술을 결정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디스크의 단계는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통증만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적인 결손은 없이 통증만 유발된 상태예요. 2단계는 부전마비가 있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부전마비라 하는 것은 불완전한 마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다리가 뭔가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거나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단계예요. 3단계는 부전마비가 있지만 걸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다리가 움직여지긴 하는데 걸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4단계는 완전 마비가 있고 심부통증은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 마비라 하면 이제 다리를 딱딱하게 쭉 뻗고 있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하게 풀려 있는 상태일 거고요.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하는 심부통증에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는 완전 마비가 있고 심부통증도 없는 단계입니다. 다리도 못 쓰고 심부통증 검사에서도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자, 오늘 그럼 가장 궁금해하셨던 모든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단계, 2단계에서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보존 처치를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요. 이때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낮은 단계의 환자들이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줄어들면 잘 못 움직이던 환자들도 더 잘 움직이고, 이때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되어서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환자에서 병원에서의 치료와 동시에 집에서 해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케이지 레스트입니다. 케이지 레스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직역하자면 케이지 휴식 이렇게 되겠죠?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해 줘야 합니다. 사람도 디스크 환자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최소 6에서 8주간 행동 제한을 통해 손상된 디스크와 신경이 회복하길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쉬라고 하면 쉬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게 안 되죠. 물론 너무 아프면 가만히 쉴 텐데 점차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는 또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지 레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좁은 캔넬에 가둬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울타리를 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작은 방 안에 가둬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6에서 8주간 이런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1, 2단계 환자들도 치료 후에 자주 재발이 된다면 MRI 촬영 후 수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 4, 5단계에서는 빠르게 MRI 촬영 후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해 마비가 진행 중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 수술을 하면 마비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MRI 촬영 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회복 기간은 재활 치료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수술 이후에는 추가적인 재활로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디스크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1, 2단계에서는 6에서 8주간의 재활 치료와 휴식, 3, 4, 5단계에서는 수술 후 2에서 4주, 그리고 그 이후로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마비 증상이 남을 수 있고, 수술한 부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또 다른 디스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번 디스크 수술이나 치료를 한 환자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될까요? 살이 너무 찌지 않게끔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재활치료를 통해 근육 강화를 해주어야 하고, 허리 보호대와 같은 보조기를 통해서 허리 안정감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상태가 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놀이를 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서 아주 경미한 통증 반응과 같은 디스크 증상에도 침 치료를 해준다면 조기에 디스크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외과 수의사가 알려드린 컨텐츠, 궁금하신 수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